안녕하십니까.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만물이 소생하고 기지개를 켜는 봄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 샵을 우리 코스 제품으로 샵을 경영하는 원장님들, 지사장님들 이제 활발하게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내가 올려드리거나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들은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아는 지인 여러 사람들도 이게 상식적인 것들이고 건강을 위해서 매우 좋은 것들이고 또 고객들에게 상담하기 최고 좋은 내용들로만 선정해서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게 셀젤과 완미당 그리고 통풍이라는 게 있죠. 다스리는 레몬, 이것을 강의를 할 텐데, 먼저 강의하기 전에 합동연합학술은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하는데 부활의학과 인천에서 LA 피리턴 대학교의 치유성교학, 한마디로 치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10-6304-2175. 모든 질병은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방법이나 그 기술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상담하고 전화해서 오셔서 청강생과 수강생 2년 8학기로 그렇게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강생은 교재 때 하고 제품으로 여러 가지 실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약재 때 이런 같은 걸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5월 2일 날, 5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인천 캠퍼스에서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전화 주시고 등록도 하시고 청강도 하시기 바랍니다. 갈근탕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잘 오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젤과 완미당 그리고 통풍을 다스린 레몬. 통풍이라는 것은 바람만 불어도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통증할 때 통과 바람풍자입니다. 이게 그만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아파서 못 살아요. 주로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잘 걸리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다 분해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대사산물이 이제 전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땀과 오줌으로. 그게 요산입니다. 단백질을 신진대사를 하고 나면은 남은 것이 요산으로 남게 되는데 그 요산이 땀과 오줌으로 배출이 되질 않고 발가락 관절 마디 또는 이제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에 요산 찌꺼기가 걸려요. 거기에 딱. 요산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바늘처럼 생겼습니다. 뾰족뾰족해요. 그런 것들이 관절 마디에 가서 딱 끼어버립니다. 끼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 같은 게 쿡쿡쿡 쑤시거든요. 그래서 벌겋게 부어오릅니다. 그 부위가. 그래서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통풍에 걸렸다 하면은 양발도 신기가 힘들어요. 닿기만 해도 막 엄청나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발도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 슬리퍼라든지 이런 거 신을 수밖에 없다. 양발도 엄지발가락이 있는 그 부위는 도려내고 엄지발가락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파요. 이런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평생을 이건 치료가 안 돼요. 완치가. 관절마디에 끼어있는 요산, 바늘 같은 요산을 빼내는 약물이 없어요. 녹여내거나 꺼내는. 그래서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데 셀젤을 가지고 다니면서 통풍 걸림 그 부위를 아플 때마다 바르세요. 진통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생 진통제를 먹다가는 내성이 생겨서 그 진통제 갖고 듣질 않아요. 셀젤로 아플 때마다 바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신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젤을 바르고 날마다 한증을 하셔야 됩니다. 한증을 하면은 요산이 다 녹아서 녹여내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게 관절마디에 끼어있는 그 요산도 빼내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요산 전부가 다 배출이 되면서 동시에 완미당을 아침 저녁으로 꼭 하루에 2-3번 먹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 안에 염증 반응 다 없어집니다. 통풍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과일 중에 레몬이 또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레몬 가지고만 또 그 효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레몬을 즐겨 드시되 셀젤과 완미당으로 반드시 치유가 되니까 같이 레몬과 함께 꼭 치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는 영상 받을 때마다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oocos.com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 네이버 밴드는 주 우리 코스 가입을 모르시면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자료, 오늘 자료 다 올라가요. 자료를 여러분 것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우리 코스 TV를 검색하면 오늘로 550회차 영상이 올라갑니다. 550개 영상을 거래처장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2번, 3번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한다면은 고객 상담에 굉장히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카페는 합동연합학술은 주우리 코스 그렇게 치면은 카페에 치면은 나옵니다. 여기도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것으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는 37년 이상을 건강미인 창조기업,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얼굴이 예뻐진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기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37년 동안을 체세포 부활하는 데 온통 집중을 했고, 그런 연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젤 완미당도 그만큼 세월 동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를 힐링 소마토 테라피라고 한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통풍을 다스리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눈으로는 이 글씨를 보시고 귀로는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통풍을 다스리는 레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루는 여행을 다녀온 지인에게 안부 겸 전화를 했는데 이번 여행을 다 망쳤다며 탄식을 하더군요. 여행지에서 통풍이 재발하여 발가락이 퉁퉁 붓고 너무나 아파서 거의 돌아다니지를 못해서 여행을 망쳤다고 속상했습니다. 이게 발가락이 통증하면 못 걸어 다닙니다. 통풍은 우리 몸속에서 요산, 유릭 애시드라고 해서 이런 물질이 쌓이다가 관절에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급성 관절염입니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잘 발생하여 귀족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최근에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닭가슴살을 과도하게 섭취한 20, 30대 젊은 남성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입니다. 이게 현대의학, 동서양의학으로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셀젤과 완미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요산이 쌓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산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기는데 보통은 신장, 즉 콩팥을 통해 체외로 땀과 오줌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산을 생성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장에서 요산 배출 속도가 느려지면 그때부터 요산이 혈액 속에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혈액의 요산 농도가 데시리터당 7mg 이상이 되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그 혈액 속에 요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을 들여 돌아다니던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 걸려서 언제라도 급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가 되더라도 이후에 쉽게 재발해서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건 요산은 통풍은 완치가 힘들어요. 요산을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은 육류를 비롯하여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같은 퓨린 이라고 해서 질소 화합물의 일종인데, 이게 체내 분해하면 바로 요산으로 변합니다. 이 퓨린이 풍부한 음식물들이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평소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지 않고 섭생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신장 기능의 노화로 혈중 요산 수치가 증가한 사람이라면 통증의 예방과 만성염증을 다스리기 위한 식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음식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통풍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는 레몬을 자주 추천합니다. 신맛이 강한 레몬은 천연 식초처럼 살균 해독작용이 탁월한데요.
최근 여러 연구에서 레몬 섭취와 요산 수치 감소에 대한 연관성을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연구에서는 7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통풍이 있는 사람, 아직 통풍은 없지만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 통풍도 없고 요산 수치도 높지 않은 사람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6주간 물에 레몬을 짜서 넣은 레몬 워터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6주 후의 평가에서 세 그룹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산 수치가 감소하고 소변 pH가 높아지면서 알칼리성이 되자 콩팥 기능을 반영하는 사구체 여과율이 향상된 것입니다. 요산은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변 검사했을 때 알칼리성으로 나오면은 요산이 거의 다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7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매일 한 개의 레몬이 함유된 레몬 워터를 마시게 했더니 6주 후에 요산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레몬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 작용 기전은 우리 몸에서 탄산 칼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탄산 칼슘을 빨리 내보냅니다. 이런 여러 미네랄 중에서도 칼슘은 요산과 결합하여 혈액 속에서 요산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혈중 요산 수치가 감소하고 혈액 또한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특히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와 구연산이라고 하는 시트르산은 칼슘의 결정화를 막아서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통풍뿐만 아니라 요로결석이나 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레몬이 매우 좋습니다. 레몬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원액으로 섭취해서는 안 되고 먹으라고 해도 먹기 힘들어요. 물에 희석시키거나 다른 음식과 곁들여서 먹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레몬즙을 물에 희석해서 레몬 워터로 마시는 것인데 이 경우 레몬의 좋은 효능을 반밖에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몬에서 나는 좋은 향은 레몬 껍질에 있는 오일 성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레몬 향인데 레몬 껍질에는 디리모넨이라는 휘발성 성분이 풍부합니다. 최근 디리모넨 성분이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몬 껍질은 위 식도염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공복에 레몬 껍질도 역시 말려놨다가 차에다가 우러내서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레몬 식치 1일 석줄 요약입니다. 이 앞에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하나, 신맛이 강한 레몬은 살균 해독 작용이 탁월하다. 둘, 레몬의 비타민 C와 시트르산이 요산 수치를 조절해서 통풍을 다스린다. 셋, 레몬 껍질에는 만성 염증과 항암 효과에 좋은 성분이 있으니 버리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자. 말려놨다가 잘게 썰어 놓으세요. 말려서 잘게 썰어서 뜨거운 물 한 잔에다가 한 서너 개 띄워서 차로 우러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한번 봅시다. 레몬 제스트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별 수 없어요. 뭐죠? 우리 코스에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 다 거가 있어요. 자, 이 왼쪽 글을 봅시다. 레몬 제스트는 공복에 섭취해도 좋습니다. 샐러드나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며 맛과 향 효능까지 놓치지 않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재료는 레몬, 즉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크림, 레몬 크림 밑에 1 베이킹 소다를 풀어 놓은 물에 약 30분간 레몬을 담가 놓으면 그 레몬 껍질에 묻어있는 농약 잔여물을 1차로 다 제거를 합니다. 두 번째, 끓는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넣고 레몬을 넣어 1분 내로 몇 번 굴린 뒤 건져냅니다. 3. 과일 세척용 브러쉬나 안 쓰는 칫솔로 표면을 문질러서 닦습니다. 4. 레몬 껍질의 농약과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한 뒤 제스터나 치즈 그레이터를 활용해 껍질 부분만 살살 긁어냅니다. 위에 보면 이 긁어내는 제스터가 있죠. 그걸로 긁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주의사항인데,
주의사항, 흰색 속껍질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겉에 노란색 껍질만 긁어내야 합니다. 과일 세척용 브러쉬가 없다면 굵은 소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스트나 치즈 그레이터가 없다면 감자 필러로 껍질을 벗겨낸 뒤 얇게 채썰기를 해도 됩니다. 레몬 제스트는 미리 만들어 냉동 보관할 수도 있지만 오일은 신선도가 생명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요리입니다. 레몬워터입니다. 레몬워터, 이게 왼쪽 글을 봅시다. 여름에는 민트 잎을, 겨울에는 꿀을 추가하면 면역력 증강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컵, 익숙해지면 최대 3컵까지 마시면 좋습니다. 이게 레몬즙이 워낙 신맛이 나니까 원액을 마시질 못하니까 물에다 풀어서 희석시켜서 먹는 겁니다. 그 재료는 레몬 1개, 물 1리터를 준비해서 1. 레몬을 반으로 자른다. 2. 스퀴즈에 짠 뒤 물에 희석한다. 스퀴즈가 없다면 바닥에 레몬을 굴려 말랑하게 만든 뒤 젓가락으로 찔러서 즙을 짜내면 된다 그랬는데, 즙 짜내는 것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큰 1리터 물에다가 풀어서 녹입니다. 레몬즙을. 그래서 워터로 해가지고 하루에 2~3잔씩 그렇게 꾸준히 6개월 이상, 6주나 6개월 그게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는데, 또 마지막 정리입니다. 셀젤 바르고 반드시 전신 한증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통풍을 예방할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미당 아침 저녁으로 2개씩은 드셔야 돼요. 주의사항, 신맛이 강한 레몬워터는 공복에 섭취하면 위식도 점막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위식도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레몬즙을 물에 희석하는 비율 또한 개인의 위장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시기가 어려우면 좀 더 물을 많이 부으세요. 그래서 희석을 시키세요. 위식도 점막이 약할수록 물량을 늘리면 돼요. 레몬 하루 최대 적정 섭취량은 1개입니다. 1개 이상 먹지 마시고, 몸이 좋다고 해서 하루 2개 이상 섭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레몬즙을 매번 짜기가 번거롭다면 얼음틀에 얼렸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물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통풍에 좋은 거 레몬이라는 것도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셀젤로 한증하는 것은 요산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산 찌꺼기까지, 염증 물질까지 다 없애는 것은 완미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즐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